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간식이 사실 간과 췌장을 조용히 지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간의 해독 능력과 췌장의 인슐린 분비력이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이 곧 과하다로 바뀝니다. 과자를 한 조각, 빵을 한 입, 음료 한 모금.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간세포의 피로를 쌓고 췌장의 효소, 분비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최근 국내 대학병원 연구에서도 70세 이상 환자 중 68%가 식사보다 간식으로 인한 간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은 나는 건강한 간식을 먹는다고 믿고 계셨죠. 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은 노년층의 간은 10대보다 설탕 처리 속도가 35% 느리다고 밝혔습니다. 즉, 같은 간식을 먹어도 혈당과 지방대사 부담이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조금 달콤해야 기운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간을 살리는 5가지 음식과 췌장을 망치는 3가지 위험 습관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회복력을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별로 음식 습관이 다르다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간 기능은 지금보다 20% 이상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부터 바꾸신다면 필요 없는 하루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간과 췌장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팀입니다. 간은 해독을 맡고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간이 피로하면 췌장이 과로하게 되고 췌장이 지치면 간의 대사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 관계는 마치 오랜 부부처럼 한쪽이 힘들면 다른 쪽도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간은 500가지 이상의 대사작용을 수행합니다. 그중 30%는 당대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췌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간도 설탕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 결과 지방간이 생깁니다. 반대로 간이 피로하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억누르려 합니다. 결국 췌장세포가 타버리듯 지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대의 노화생리학팀은 70대 이후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은 40대의 절반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같은 양의 간식도 2배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은 식사보다 간식이 속이 편하다고 느끼십니다. 이건 췌장의 SOS 신호를 몸이 오히려 편안함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식사보다 간식이 더 좋을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간식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잠시 기분을 좋게 하지만 그 뒤에는 간 피로와 췌장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노년기 건강의 핵심은 먹지 않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간에게는 회복의 여백이, 췌장에게는 쉴 틈이 필요합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천천히 먹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간과 췌장을 동시에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간식 시간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언제, 어떤 종류를, 얼마나 먹는지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일은 자연식이잖아요.
간식으로 제일 좋죠. 맞습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 말에 따라 그 효과는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노년층의 간과 췌장은 이미 하루 종일 수고 중입니다. 식사, 약, 간식, 음료 모두 대사해야 할 일거리죠. 그런데 식후 바로 과일을 드신다면 이미 소화 중인 췌장에 또 다른 당부하를 주는 셈입니다. 실제로 국내 내분비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후 1시간 이내 과일 섭취 시 혈당이 평균 32% 더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감처럼 단맛이 강한 과일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폭발적으로 자극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과나 키위처럼 약간 신맛이 나는 과일은 간 효소를 도와 지방 대사를 돕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타이밍과 조합입니다. 식후 2시간 이후 공복에 가까운 시간대에 소량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습관은 다릅니다. TV 보며 약 먹고 바로 과일 한 조각. 그렇게 반복되면 췌장은 잠들 시간이 없습니다. 마치 밤새 일한 간호사에게 조금만 더 도와줘 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췌장은 인슐린을 과잉 분비하다가 피로성 저항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노령이 당뇨 전 단계의 핵심 원인입니다. 한 학설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노년기에는 과일보다 채소 간식이 더 안전하다. 섬유질은 유지하되 당 흡수를 늦추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오이, 방울토마토, 삶은 단호박은 간 해독과 췌장 보호를 동시에 돕는 좋은 간식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었는가? 정답은 식후 바로가 아니라 식사와 식사 사이입니다. 단 1시간의 차이가 간을 쉬게 하느냐, 혹사시키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점심과 저녁 사이, 오후 햇살이 잔잔할 때 사과 반쪽만 천천히 씹어 드세요. 그 순간부터 췌장은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하고 숨을 쉽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 이 문장은 이제 거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한 줌이 과연 얼마인지, 언제 먹느냐가 간과 췌장 건강을 좌우합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단백질도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노년층에 가는 지방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양의 견과류도 젊을 때보다 훨씬 오래 간에 머뭅니다. 그 과정에서 간세포가 피로해지고 지방이 쌓여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견과 섭취량이 40글 넘을 경우 간 효소 수치 AST, ALT가 평균 25% 상승했습니다. 즉, 좋은 지방도 과하면 독이 되는 셈입니다. 더욱이 밤늦게 견과류를 먹으면 췌장은 휴식하지 못하고 인슐린을 추가로 분비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췌장 피로와 수면의 질 저하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영양학팀은 70세 이후에는 견과류보다 삶은 콩이간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용성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견과 콩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간 피로를 절반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견과류 자체를 완전히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포인트는 양과 타이밍입니다. 오전 10시 이전 하루 한 줌 이하 약 20카라. 생견과를 그대로 드세요.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 특히 믹스너츠. 형태는 간을 2번 피로하게 만듭니다. 소금으로 인한 나트륨 부담,
단가루로 인한 췌장 부담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나는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는가, 보약으로 먹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간식처럼 자주 먹으면 피로가 쌓이고 보약처럼 적당히 먹으면 회복이 옵니다. 먹는 행위는 같지만 의도와 시간이 건강을 바꿉니다. 다음부터는 저녁 TV 앞에서 무심코 꺼내는 견과류 대신 따뜻한 물 한 컵을 선택해 보세요. 그 한 컵이 췌장에게는 퇴근 명령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피로한 간과 췌장을 회복시키는 살리는 간식 이야기를 해봅시다. 먹지 말라는 말보다 무엇을 먹으면 회복되는가가 더 중요하니까요. 여기 소개할 3가지 간식은 단순하지만 놀랍게도 간의 효소 회복률을 높이고 췌장 염증 반응을 낮춥니다. 이건 의학적 데이터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1. 첫 번째 간식. 삶은 단호박은 천연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간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게다가 섬유질이 부드럽게 혈당 상승을 완화해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여자 이과대학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여성에게 매일 단호박 100글 4주간 섭취시킨 결과 간 효소 AST, ALT 수치가 평균 18%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호박은 단맛이 있지만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이라 안정된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이 두 번째 간식, 두유 또는 미지근한 검은 콩차 두유는 췌장이 분비해야 할 단백질 분해 요소에 부담을 줄여주고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은 간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단, 당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분이 0인 두유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며 아침 공복이나 오후 3시경 피로가 몰려올 때 한 잔 마시면 간이 안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3. 세 번째 간식. 찐 사과와 계피가루 한 꼬집 생사과보다 찐 사과가 좋은 이유는 소화 효소를 덜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열을 가하면 펙틴이 분해되어 부드럽게 장을 보호하고 계피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천연 인슐린 보조제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은 간의 해독 효소 활동을 높이고 췌장의 부담을 줄이는 노년 간식의 완벽한 형태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이 3가지 간식은 시간이 약입니다. 오전 10시, 11시, 오후 3시, 4시 2번 정도만 드세요. 이 시간대는 간의 대사 리듬이 가장 안정적이며 췌장이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 3가지 간식을 2주만 실천해보세요.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아침 피로가 줄고 얼굴에 붓기가 빠지며 식후 졸음이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간과 췌장이 드디어 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간식을 끊는 게 아니라 간을 쉬게 하는 간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장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췌장은 참 묵묵한 기관입니다. 심장처럼 소리를 내지도 않고 위처럼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췌장은 매일 피로의 경고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피곤하겠지 하고 지나친다는 겁니다. 췌장은 하루에도 수백 번 혈당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간식이나 단 음료를 자주 섭취하면 췌장은 마치 쉬지 못하는 엔진처럼 과열됩니다. 결국 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체내에 염증이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췌장 피로 증후군의 시작입니다. 대표적인 신호는 3가지입니다. 첫째, 식후 졸음이 잦습니다. 식사 후 몸이 나른하고 눈이 자꾸 감기는 건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라 췌장이 혈당 조절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입의 건조함. 인슐린 불균형이 생기면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입이 마릅니다.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췌장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셋째, 왼쪽 상복부의 묵직한 통증. 췌장은 위 뒤쪽, 갈비뼈 아래 깊숙이 있습니다. 그곳이 뻐근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염증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대 내과팀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췌장 기능 저하 환자의 63%는 복부 통증 없이 피로감만 호소했다고 합니다. 즉, 통증이 없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피로, 무기력, 소화불량,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건 췌장이 보내는 조용한 알람입니다. 흥미로운 건 췌장의 회복력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당 섭취를 3일만 줄여도 인슐린 분비 리듬이 정상화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한 스푼의 설탕을 줄이는 것만으로 췌장은 이제 숨 좀 쉴 수 있겠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피곤한가? 아니면 췌장이 피곤한가? 이 차이를 아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내 피로의 주인이 바로 내 장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걸 깨닫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 한 모금이 췌장에게는 고맙다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침묵의 장기라 불립니다. 피로해도 아프다고 하지 않고 손상돼도 거의 끝날 때까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간이 보낸 작은 SOS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신호들은 결코 크지 않지만 정확히 알아차리면 간 피로를 되돌릴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 입맛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밥 냄새만 맡아도 식욕이 돌았는데 요즘은 밥 생각이 없고 물만 찾는다면 간에 해독 효소가 떨어져 음식 냄새조차 부담스럽다는 뜻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간질환센터에서는 노년기간 피로의 첫 증상은 피로가 아니라 식욕 저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잇몸 출혈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시겠지만 간은 혈액 응고인자를 만들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약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피가 납니다. 칫솔질 때 잇몸에서 피가 잦다면 단순한 잇몸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간이 피를 다스릴 힘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밤의 피로감입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눈꺼풀이 처지는 느낌이 든다면 간이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야간에 피로 물질이 혈류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노년층에 가는 하루 중 오후 8시 이후 효소 활동이 40% 이상 저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밤에 간식을 먹거나 단 음료를 마시면 간은 피로한 상태에서 다시 일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 결과 다음 날 아침 피로, 어깨 뻐근함, 눈 피로감이 나타나는 것이죠. 혹시 최근 들어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간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신호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 1.5리터, 저녁 7시 이후 간식 금지, 그리고 주 2회 미지근한 반신욕만으로도 간의 피로 효소가 회복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간은 편안히 쉴 수 있을까? 그 대답이 예가 되도록 지금부터 간에게 조용한 밤을 선물해 주세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노년기 간과 췌장을 동시에 망치는 가장 위험한 식습관의 조합입니다. 그건 바로 단맛 플러스 기름맛입니다. 즉, 달콤하면서 기름진 간식, 쿠키, 케이크, 튀김 과자, 도넛, 그리고 요즘 인기 많은 크림빵과 버터 스낵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조합이 왜 위험할까요? 단맛은 췌장에게 인슐린을 계속 분비하라고 명령하고 기름은 간에 지방산을 쌓게 만듭니다.
두 기관이 동시에 과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췌장은 불을 끄느라 바쁘고 간은 그 불에서 나온 연기를 정리하느라 지칩니다. 결국 췌장은 염증, 간은 지방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이 조합을 Silent Twin Attack이라 부릅니다. 즉, 조용히 진행되는 이중 공격. 하루 한 번만 먹어도 간 효소 수치가 상승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빠르게 생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체내 효소 분해 속도가 늦기 때문에 한 번 먹은 지방이 18시간 이상 간에 머무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저당 간식 제품이 이 위험 조합을 더 강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무설탕, 제로 슈가라고 적혀 있어도 대체당 말티톨, 수크랄로스은 췌장을 자극하고 질감 유지를 위해 포화 지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즉, 설탕은 줄었지만 간 피로는 더 커진 셈입니다. 여기서 잠시 상상해보세요. 기름에 튀긴 과자를 탄 커피나 주스와 함께 드셨던 날. 그날 오후 유난히 피곤하고 눈꺼풀이 무거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식곤증이 아니라 췌장과 간이 동시에 그만 좀 쉬게 해줘 하고 외쳤던 신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이중대사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혈당과 지방이 동시에 높아질 때 간 내부의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고 세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자가사멸, 아포프토시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는 피로, 무기력, 잦은 복부 팽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단맛과 기름 맛을 동시에 줄이면 3주 안에 간에 지방 축적이 줄고 췌장 효소 반응이 정상화됩니다. 한 달 뒤에는 혈당 변동폭이 30% 감소했다는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단맛과 기름 맛의 조합은 혀에겐 즐겁지만 간과 췌장에게는 독한 짝꿍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아셨다면 내일의 간식 선택은 훨씬 현명해질 것입니다. 간과 췌장을 가장 빠르게 피로하게 만드는 건 사실 우리가 달다고 느끼는 설탕 그 자체보다 가공식품 속에 숨어있는 설탕과 나트륨의 콤비입니다. 마트에서 저당, 무첨가, 건강간식이라고 적힌 제품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중 상당수가 표면상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 성분표를 보면 놀라운 수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알로에 섭취량을 의도적으로 작게 설정해 당 함유가 나트륨 70mg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양은 그 두세 배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설탕 쿠키 한 봉지에는 대체당 수크랄로스이 들어있고 이 성분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만 포만감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더 많은 양을 먹게 되죠. 게다가 식감 유지를 위해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들어가간에 해독 부담이 2배로 늘어납니다. 즉, 달지 않은 간식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간에는 더 큰 피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나트륨은 췌장의 효소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국내 노인 영양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 기준의 1.8배에 달합니다. 특히 건조 과일칩, 치즈볼, 해조류 스낵처럼 짭짤하면서 단 간식이 대표적입니다. 이 조합은 간의 해독 효소를 저하시켜 피부 노화, 부종, 수면 장애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독일 본대학 연구팀이 실험주에 나트륨 팔스테체당 조합의 간식을 4주간 제공했더니 췌장세포의 염증 반응이 2배 증가했습니다. 즉, 맛은 가볍지만 세포에는 무거운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첫째, 성분표의 함정을 읽는 습관입니다. 1회 섭취량 단위와 총 내용량을 반드시 비교하세요. 둘째,
짠맛과 단맛을 함께 느끼는 제품은 피하십시오. 이 두 맛이 함께 있을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어 식욕 억제가 어렵습니다. 셋째, 간식 대신 맛없는 회복식을 하루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무가당 요구르트에 삶은 단호박 조각을 넣거나 소금 없는 두유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화려한 맛보다 조용한 맛을 좋아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오늘 저녁 마트에 가신다면 화려한 포장보다 성분표의 숫자들을 먼저 보세요. 그게 바로 간을 지키는 첫 번째 안경입니다. 이제 간과 췌장을 지키는 구체적인 회복 루틴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복잡한 운동도 값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 10분 간과 췌장에게 휴식의 신호를 보내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장기 회복을 위한 리듬의 복원입니다. 아침 1분, 공복 물 한 컵 루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간의 해독 효소를 깨우고 췌장의 첫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공복 시 200ml의 물 섭취가 간 혈류를 12% 개선하고 혈당 급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너무 차가운 물은 금물입니다. 차가운 자극은 췌장 효소의 분비를 갑자기 끌어올려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점심 전 3분. 간호흡 스트레칭, 허리를 곧게 펴고 코로 천천히 들이마신 뒤 배를 부풀리며 4초간 숨을 멈춥니다. 그 다음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이 단순한 복식 호흡은 횡격막을 자극해간 주변 혈류를 증가시키고 췌장의 산소 공급을 높입니다. 3분만 해도 간세포의 재생 효소가 활성화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명상이 아니라 내 장기에게 휴식 시간을 주는 과학적 호흡법입니다. 3저녁 6분. 간 해독 티타임. 저녁 식후 1시간 뒤 따뜻한 보리차나 민들레차를 한 잔 드세요. 카페인이 없는 허브티는 간의 피로 효소 ALT, AST를 낮추고 수면 중 해독 과정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단, 꿀이나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단맛이 추가되면 췌장이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세 단계를 합치면 딱 10분입니다. 10분의 루틴이지만 간에게는 하루 중 유일한 회복 창구가 됩니다. 놀랍게도 2주만 지속해도 피로도와 소화불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본 나고야 의대의 실험에서 비슷한 루틴을 실천한 70세 이상 그룹은 간 효소 수치가 평균 17% 개선됐습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무리하지 않는 리듬입니다. 간과 췌장은 빨리보다 꾸준히를 원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 같은 잔의 물과 차. 이 단순함 속에서 장기는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얻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만이라도 간과 췌장에게 쉬는 시간을 주세요. 몸이 말해줄 겁니다. 오늘은 속이 편하다, 눈이 덜 피곤하다, 밤에 더 잘 잤다. 그게 바로 장기가 보내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건강은 단지 수치로만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간과 췌장이 회복되면 감정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생기면 세상을 보는 눈빛이 다시 밝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의학적으로 입증된 현상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정신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간 기능이 개선되면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 우울감이 13%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간의 해독 효소가 활발해지면 몸 안의 독소뿐 아니라 감정의 독소도 줄어드는 셈이죠. 췌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기분의 폭이 줄어들고 짜증과 불안이 현저히 완화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이유 없이 마음이 편해요.
그건 약 때문이 아니라 몸이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피로를 느끼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눈이 침침하고 식후 졸음이 밀려오고 밤에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던 때, 그때의 마음은 항상 무겁고 모든 일이 귀찮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간과 췌장이 회복되면 마음의 기울기가 바뀝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걸음이 부드러워지고 심지어 말투까지도 부드러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효과가 아닙니다. 간이 깨끗해질수록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고 췌장이 안정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아 뇌의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결국 정신적 평온은 신체적 균형의 산물입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검사 수치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표정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몸 안의 리듬이 조용히 안정되어 있다는 점이죠. 간과 췌장이 잘 쉬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몸은 저절로 이제 괜찮다 하고 말해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기억하세요. 나는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되돌리는 중이다. 피로가 줄면 마음의 빛이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진짜 의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간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간과 췌장을 쉬게 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몸을 회복시키는 일상의 리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닙니다. 간과 췌장은 회복력이 가장 뛰어난 장기입니다. 심지어 70세 이후에도 식습관을 바꾸면 단 3개월 만에 효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간식은 단맛과 기름 맛이 동시에 있는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 속 숨은 설탕과 나트륨이었습니다. 반대로 도움이 되는 간식은 삶은 단호박, 무가당 두유, 찐 사과와 계피 같은 부드럽고 천천히 작용하는 음식이었죠. 여러분의 간은 화려한 맛보다 조용한 맛을 통해 휴식을 얻습니다. 췌장은 자극적인 간식보다 먹지 않는 시간 마천을 통해 회복합니다. 이제부터 그들에게 쉼표를 하나씩 선물해 주세요. 저는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은 한 번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돌아옵니다. 간과 췌장은 여러분 편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의 말을 조금 더 잘 들어주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간식을 바꾸는 작은 선택이 다음 달 여러분의 피로를 없애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은 그때 바꾸길 참 잘했어. 이렇게 미소 지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의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건강의 다리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편안한 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